최근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의 바닷물이 무려 5년 5개월간 600만 톤이 넘게 방류됐다는 뉴스가 들리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야후재팬에서는 단체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왜 저리 호들갑이냐. 한국인들은 할 말이 없으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트집을 잡는다. 평생 절해왔으니 놀랍지도 않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일본인 트위터에서는 한국이 또 트집거리를 잡았다. 한동안 시끄러울 테니 조심하자라는 글이 인기 급상승 글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뜨거워진 일본 여론에서 동시에 황당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의 비밀을 파헤치겠다며 난방비가 비싸게 나오는 이유를 밝힌 건데요. 해당 방송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이를 외국에서 특집으로 보도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5년 5개월 동안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평형수를 싣고 출발한 화물선들이 우리나라 항구까지 들어와서 허락 없이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평형수란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싣는 바닷물인데요.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됐습니다. 사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8월부터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쿠시마와 미야기에서 오는 배들은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 전에 평형수를 모두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평형수를 교체하지 않았더라도 입항을 막지는 않았는데 이를 일본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에 잠잠했던 일본인들이 되려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배출된 평형수에 대해서는 방사능 표본 조사를 거쳤고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국내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를 철폐하거나 일부만 남겨놓고 완화한 상황이다. 한국만 지금 엄격한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선 최근 한국이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 시민들이 힘들어하자 한국을 비웃으며 바닥난방은 애초에 장점이 없다. 우리 일본은 더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 일본에선 초등학생도 난방비와 가스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난방비와 가스비를 줄이는 방법은 전기 난방 제품을 이용하고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려 잠그는 방법이었는데요. 실제로 수도꼭지의 난방비 절감 효과의 원리를 알려주겠다며 멀쩡한 싱크대를 뜯고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영상들을 질비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수도꼭지가 온수 방향으로 돌려 잠겨져 있으면 난방비와 가스비가 오른다며 수도꼭지를 분해해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はい、この白いストッパーを外します。モーターレンチを使って金具を外していきます。思ったより簡単に回りました。よかったです。はい、溝にマイナスドライバーを当ててカートリッジを上に上げます。カートリッジを引っ張り上げます。水栓本体の中はこんな風になってるんですね。はい、新しいカートリッジです。THY582N 取り付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カートリッジを取り付ける前に古いフレアパッキンを外していきます。先端の細いものやつまむものを使ってフレアパッキンを外します。はい。 심지어 아예 직접 보여주겠다며 싱크대를 통째로 드러내 배관과 호스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使いの蛇口とかもここがだんだん動きが硬くなってくるかなと思うんで引いてあげると抜けます。キッチンの下こんな感じ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ね。閉めてもらったらいいです。
これ2つあるんですか？はい。こっちがお水で、こっちがお湯です。あ、なるほど。はい。混合泉っていう名称になるんですけど、お水とお湯が、混ざって出せる蛇口なので、混合泉というような形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必ずお水とお湯が2本ずつ立ち上がってます。こちらのキッチンの場合は床から生えてるような形で立ち上がってますけど、キッチンによってはこの壁からこう出てるようなタイプとかもありますので、ほとんどのお家はこういう風な形で止水栓ついてますので、まずはここ閉めてもらって、止水栓がついてない場合はちょっと手間ですけど、涼水器元栓を閉めてもらうような形になりますね。でここで閉めたので、一回水が本当に止まったかどうか確認。止まってますね。出ない。でここからじゃあ그러나 해당 방송이 유명해지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미국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을 지켜보던 미국 앵커의 발언에 일본인들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수도꼭지가 온수, 냉방으로 분리되어 두 개로 나뉘어진 곳도 많던데, 그럼 그런 곳은 여름에도 무조건 요금이 높게 나오는 건가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전혀 모르는 거죠?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난방비나 가스비가 오르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한국에 장기 파견 외신 기자 엠마도 최근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난방비 절감 효과에 대해 짧은 글을 쓰며 일본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엠마의 글 내용 번역본입니다. 전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째인 NBC 기자 엠마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래 지속되며 한국의 자랑인 난방을 안 틀 수가 없는데요. 다들 요즘 오른 난방비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 비웃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높은 난방비를 비웃으며 획기적인 절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자료를 통해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일본이 바닥난방의 절감 효과로 내세운 전기난방 제품은 사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와 동일한 난방비 사용량을 전제한다면 일반 가구의 난방비는 전년 대비 월 약 17,000원, 취약계층은 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기매트, 온수매트를 사용했을 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하루 8시간 사용 전제 시 일반 가구는 월 19,000에서 27,000원, 취약계층은 15,000에서 21,000원 요금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누진 2단계를 전제한 것으로, 가구에 따라서는 사용량 증가로 누진 3단계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큰 차이는 없지만 가스난방이 전기 난방 제품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더 절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꼭지도 일본이 소개한 정보와 같이 실제로 온수 방향으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보일러나 난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일러 작동 원리는 온도차가 아닌 압력 차이에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면 보일러 안에서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되고 센서가 이를 감지하면서 보일러가 작동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꼭지가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온수 방향 쪽으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가스비나 난방비가 더 나올 일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저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바닷물 방류 소식을 잠재우려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겨울이 하루빨리 끝나 여러분들과 함께 제 난방비 걱정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방송과 엠마의 글에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본이 바닷물을 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바닷물을 본인들 바다에 안 버리고 남의 나라에 버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한국 바닥난방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바닥에 눕는 순간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요즘 난방비, 가스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한국처럼 보일러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온수는 가스비의 개념일 텐데 일본이 아직 뭘 잘 모르나 봅니다. 실제로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려놔도 계기판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 못하고 그냥 얘기한 건가요? 바닥난방이 전기난방 제품보다 훨씬 싸고 좋다고요? 그건 아마 한 번도 못 써봐서 그런 걸 겁니다. 그게 없어서 전기난방을 쓰고 있는 일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일본은 아직도 실내 온도가 7도라고 하던데 수도꼭지로 시비 걸지 말고 집안 온도부터 빨리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의 바닥난방이 부러워서 공사하려고 견적을 내보니 제 3달치 월급가량이 필요하다더군요. 오늘도 그냥 강아지를 껴안고 자려고요. 바닷물 오염으로는 해산물 섭취 불가, 소금 섭취 불가, 하늘로 증발되고 난 후 내리는 비, 바다여행 불가 등의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물고기, 조류 폐사가 발생할 것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질 않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